안녕하십니까. 시네스토랑 지배인 서사무엘입니다. 스스로. 네, 주민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예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영화 제목이 뭐죠? 소개해 주실래요? 미시스 해리스 파리에 가다. 너무 재밌었어. 뭐 굉장히 신나는 것 같은데? 텐션이 좋으신데요? 미시즈 해리스 하와이에 가다 같아요. 나 이거 내 신경 써서 입고 왔는데 제 의상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파리에 아니, 간다고 그래서. 방금 전까지 기분 좋게 했잖아요. 근데 자. 이 영화를 그만큼 좋아하실 만한 게 워낙 또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맞아요. 관람을 하시는 그러다 거 보니까 같잖아, 밝고 흥겨운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 작품이 좋아. 하시고 싶으셨어요. 밝고 정말 뭔가 예쁜 영화? 그럼요. 그렇죠. 즐겁고. 자, 이 영화는 2022년작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슬리 맨빌 배우가 네, 죄송합니다. 우리 주인공 미안합니다. 저도 모르는데. 미시즈 해리스, 미시즈 해리스. 해리스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영화를 사실 추천할 때는 뭐랄까 뭐 대단한 사실 뭐 대단한 어떤 이벤트나 뭐 사건 사고가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약간 뭐랄까 그냥 자분자분하지만 마음에 어떤 평화를 주는 영화 막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 우리 배우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행복해지고 싶을 때 보면 좋은 영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은 씨 반응이 좀 궁금해. 어땠어요? 저는 저희 저번에 더웨이 영화를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약간 잔잔한 짠함과 힘듦이 있었다면 이 영화는 잔잔한 행복감? 진짜 보면서도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약간 알고서 속는 느낌으로 되게 보는 동안 되게 행복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미시즈 해리스의 그 잔잔한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 뭐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찬 씨는. 재미없다고 얘기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저는 좀 심심했어요, 솔직히. 영화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제가 그런 장르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의 90년대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리 나오고 막 그런 거를 워낙 많이 봤어서 그런지 저는 이게 참고로 네. 이 영화가 동명의 1992년도 작품을 리메이크한 작품이에요. 심지어는 2번 이게 리메이크했더라고요. 리메이크 많이 했다고 그러네. 리메이크 네. 2번 넘게는 TV 시리즈로도 독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 봤는데 그냥 이렇게 슴슴하게 보는 영화인데 조금 더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건이 약해. 약간 제가 90년대 자극적인 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이 영화는 그냥 보는 즐거움이 있는 영화지. 네, 맞아요. 맞아. 후반부에 조금 더 갈등이 있었으면 더 행복하게 봤을 텐데. 미투. 약간 심심했다. 그런 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틀어놓기 딱 좋은 영화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좋았습니다. 에밀리 파리에 가다의 약간 아저씨 버전? 아, 그러네. 약간 그런 느낌? 아주머니 버전. 아주머니 버전. 맞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죠? 생각해보니까. 아, 정확한 표현이다. 어땠어요? 저요? 의상까지 세팅했는데. 의상 먼저 말씀하시니까 좀 뭔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좀 부합하고자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해왔고. 저희 그러고 보니까 다 밝네요, 그쵸. 오늘. 그리고 마침 뒤에 꽃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 밝다. 약간 여행 떠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딸아이랑 와이프랑 셋이 같이 이 영화를 시간 내서 봐야겠다. 보면 좋겠다 싶었던 영화. 그리고 보면서 물론 그 조금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인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좀 보는 관객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좀 더 많이 애하고 아끼면 좋겠다,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한테 큰 마음 먹고 너 잘 살았다는 마음으로 선물해줘도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이 이제 영국과 주로 이제 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런던의 일부 모습과 이제 파리의 일부 모습이라서 약간 그런 보는 재미가 또 저는 좋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약간 우리 미시즈 해리스 여사가 약간 한국의 홍반장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맞아 아니, 그렇네.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에서는 뭐든지 해결해 주는 맞는 해결사 같은. 네. 그렇지 않아요? 뭐 그냥 꼬매는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 깔끔해지고 뭐 뭐든
하다못해 나중 얘기 나오지만 마지막에 그 크리스찬 디올에서까지 거기서 재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만능 해결사고 홍반장 같이 또 행복을 주는 사람, 주변에게 어떤 주변 친구나 뭐 그 아무튼 동료들에게 이렇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느낌에서는 굉장히 참 예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파리에 관련된 영화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미드나잇 인 파리도 우리나라 잘 되고. 근데 이 파리라는 곳이 주는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로망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실제랑 조금 다를지라도 영화상에서 등장하는 파리가 안 좋게 등장한 적이 많이 없는 거 보면 좀 이렇게 딱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 뭐 에펠탑 이런 게 그치. 상징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자, 어쨌든 이 영화 얘기는 조금 아까 비현실 얘기했지만 내가 진짜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 이거 맨 마지막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네. 우리가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영화를 우리는 모두 본 사람으로서 죄송한데 감독님 먼저 이 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되지 않나요? 해주세요. 어... 자, 이 영화는 아니 이걸 감독님이 먼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래요? 자, 이 영화는 저희 잠깐 자, 아니 그대로 가시죠. 그냥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이 영화는 정말 런던에서 그 뭐 청소부라고 해야 되나요? 가정 이제 도우미 하시는 우리 그 에이다 해리스 여사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부유한 집 위주로 이렇게 청소를 다니는데 이제 거기에는 뭐 예를 들면 바람피는 어떤 부자 남자, 그 다음에 돈은 많은지 없는지 모르는 어떤 귀부인, 그리고 여배우를 꿈꾸는 어떤 젊은 친구, 뭐 이렇게 아무튼 여러 집을 다니면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해리스 여사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좋아요. 파리에 있는 크리스찬 디올에 가서 좋은 옷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죠? 왜 그런 생각하면 어느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그 옷장을 열고 보는데 거울에 비친 드레스를 보는데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막 그냥 반짝반짝. 그러니까 과연 이런 옷이 세상에 존재했던가라고 느낄 만큼 정말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건 번개 쳤다고 해야 되나? 뭐 아무래도 후두둑. 그래서 나도 무조건 이 옷을 사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정보를 주죠. 이 옷은 말이지 파리의 몽테뉴가에 가면 크리스찬 디오르라고 있는데 거기 산 옷이고 500파운드야. 근데 이제 500파운드라는 게 우리한테는 현실성이 사실은 크게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서치를 해봤더니 한 현재 1200? 환율로 1500? 현재 환율로 82, 3만 원이에요. 아닌데 1200만 원 정도라 그랬는데 지금 환산하면 너무 그러니까 차이 나는 거 현재 아니죠? 환율로. 계산이 약간 현재 환율로 어떻게 그런데 그치. 근데 그게 이 영화가 1957 1957년도 배경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 7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화폐 가치 이전. 그럼요. 쳤을 그러니까 때. 뭐 그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뭐 보통 사람은 명품 사기가 힘들잖아요. 큰 돈을 지불해야 되지. 그 당시에 오늘 명품이라고 들었어요 이거. 아니 명품이 아니라 저희 왜냐면 쉬는 시간에 좀 노래 관련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명품 자켓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막 모아서 결국은 파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찬 디올에 가서 의상을 구입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재미난 영화예요. 너무 길었죠? 아니 이거리. 정리가 싹 됐어요. 이해됐습니다. 자, 이럴까봐 제가 넘겨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 사실 말미 부분에 질문하고 싶었는데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연 우리가 내가 나의 형편과 정말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금액을 전 재산이죠 사실상 그녀에게 있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오로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이 영화 보면 저는 못할 것 같았거든. 근데 그녀를 거기에 너무 꽂혀버리면 할 수 너무 있지 않을까요? 지지하는데 나는 그래서 내가 이 영화가 좋았었나 봐. 내가 못할 대리 나는 만족으로? 저렇게 못할 텐데 이 미시스 해리스가 그걸 하는 걸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리만족으로요. 대리 만족이라기보다도 정말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제가 20대고 돌아갈 살 곳이 있고 다른 뭐 하고 싶은 게 없으면은 그렇게 꽂혔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20대 근데 할수 이제 있지. 나이가 조건이 붙는 조건이. 거잖아요. 근데 그 조건 맞아요. 때문에 존경스러운 건데. 그치. 귀가 없고 지금 조건을 안 연로하시고. 달아야지.
결론은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한다네요. 네, 못한다. 와. 오, 어떨 것 쉽지 같아요, 않다. 혜선 씨?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와, 제가 못하니까 박수 쳐주고 싶고 와 멋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라스트맨. 알림 설정까지. 한 명은 나와야죠.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오!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압박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그거 너 빨리 사. 자기는 안 사면서 아니 친구들이. 그 예전에 보면은 저번 시간에 더웨일 얘기했을 때도 그랬는데 오히려 또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잖아요. 아니 만약에 그분처럼 오히려 지금 조건이 얼마 안 남았고 인생이 그런 상황에 해리스가 대단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젊었으면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되는데 더 이상 나중이 없잖아요. 그래도 도전을 그 나이라면 오히려 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지금 나이는 지금은 못해. 못합니다. 말 바꾸는 거. 기대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이라면 안 돼. 해리스 나이라면 잠깐 한번 세모. 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좋아했던 게 이제 꿈을 주는 영화였잖아요. 그녀의 꿈을 실현하는 걸 보고 우리가 박수를 보냈던 영화인데,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돌아봤을 다 때 못하니까. 대부분이 이제 못한다고 이제 했잖아요.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은데, 이제 그래서 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지하고 막 그녀를 응원해주고 막 그러면서 보잖아요. 그랬던 영화인데, 그러면 이제 그 꿈을 그러니까 쫓는 그녀의 어떤 짧은 인생을 다룬 이 영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뭐 하고 싶은 걸 그렇게 막 내지를 수 있는 용기? 저는 좀 기분 좋게 봤던 게 그 대하는 태도라 해야 될까요? 그 목표를 향해 갈 때 뭔가 우여곡절이 나름 있었잖아요. 뭐 거의 한 90% 이상이 운이긴 했는데 행운이 따라주긴 했는데 조금 억지스러운 많은 운이 있었지만 그래도 약간 실패도 중간에 잠깐 뭐 돈도 날리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근데 또 다시 돌아오잖아. 네. 날린 돈. 오로지 그 돈을 500파운드를 벌기 위해서 되게 로또를 그래도 하고 열심히 하고 경주도 하고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돼. 맞아. 근데 그 되게 뭔가 쪄들어서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느낌이 아니라 즐겁게. 정말 즐겁게 뭔가 긍정적으로 하는 느낌이어서 그런 태도에 있어서 조금 약간 그걸 보면서 좀 보기 좋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 그냥 그 무모한 도전 500파운드 되자마자 비행기를 딱 타길래 와 정말 대단하다. 저 앞으로의 벌어질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게 감독님 그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내가 어떻게 하는 목표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해리스는 자기의 기준과 목표는 그걸로 딱 정해져 그 크리스찬 디올 드레스를 사겠다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목표를 위해 달리고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뭐 도둑질해서 전혀 아니죠. 모은 게 아니고 응원해서 지지하면서 그것보다 더 예쁜 드레스를 샀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여자 주인공이 좀 매력이 있었던 게 보통 그런 약간 남들이 봤을 때는 좀 터무니없는 목표인데 사실상 주변에는 되게 조그만 사소한 목표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터무니없는 것 같은 목표를 또 열심히 그렇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 걸어 다니고 다른 일 추가로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지만 또 내가 못하는 부분이어서 또 그래서 또 응원하게 되고 됐습니다. 해가지고 개 또 비싸게 개경주. 하잖아요. 개경주 전에 무슨 그 전에 축구 경기 축구로 또. 뭐 해서 돈 받잖아요. 복권. 맞아. 복권을- 150파운드인가? 네. 이 영화를 보고 복권을 아니 이번 주에 이번에 당첨이 바로 되더라고요. 사볼까 맞아, 다들.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리고 뭐 귀걸이도 주었잖아요. 돈 잃고 왔는데 그러네. 귀걸이에서 근데 그것도 돌려줘갖고 사례금. 사례금 받지. 델론델. 그러니까 그리고 전쟁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미망인 이후에 지원금, 위로금. 연락도 없던 남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근데 연금까지 그건 좀 해서 그래. 남편이 사망했는데 그 슬픔은 부각되지 않고 맞아. 근데 그게 지속됐잖아. 이게 전자타임. 작년 일도 아니고 뭐 2, 3년 전 일도 아니고 이미 전쟁이 끝나고 12, 13년이 지난 그래도 일이니까. 답을 받은 거는 근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픔을 살짝 지나고 드레스 쪽으로 포커스가 이제 갑자기-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해리스가 맞아. 난 I'm free라고. 자유라고. 했어. 나 맞아, 이제 맞아. 자유야. 그게 보통 해리스의 느낌을 보여준 것 같아요. 나 그 부분에서 사실 씁쓸하긴 했어. 근데 그것도 그리고 대놓고 처음에는 돈을 달라 그런 줄 알고 막 막대하다가 맞아. 막 그러게. 돈 준다 그러니까 친절해지는 그게 씁쓸하긴 하던데. 뭐차 드세요. 정말 생각보다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해리스가 파리에 갔어요. 근데 그 모르겠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런던의 모습은 이제 그녀가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런던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런던 신사 알죠? 항상 우비 들고 다니고 약간 그런 느낌. 우리가 영화에서도 약간 뭐 그 안개 낀 브릿지를 지나갈 때도 시계탑이랑 예, 그리고 그 도시를 지나다닐 때도 항상 조금 이렇게 우울한 느낌의 런던 분위기와 파리로 가고 나서의 그 쓰레기 말고는 도시 자체는 굉장히 돈 쓰러 왔으니까. 맑고 막 그런 이미지 드디어 꿈의 도시 파리로 갔잖아요. 그래서 꿈의 도시 파리에서 이제 이 그녀의 모험이 시작이 되는데 그녀의 이 모험 중에 약간 뭐 이렇게 어떤 포인트 있어요? 화났던 포인트도 있고 뭐 재밌었던 포인트도 보다 있고. 나는 좀 우려되거나 걱정됐던 게 뭐였냐면 그 기차역에서 하루 자잖아요. 맞아, 맞아. 노숙자분들이랑 그 저거 돈 훔쳐가면 어떡해. 현금을 갖고 다니는데 난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돈 훔쳐가거나 도둑 맞거나. 근데 그냥 친절한 캐리지 척 통으로 당하다가. 가져가거나. 그리고 뭐냐면 와인을 건네잖아요. 저기 뭐 탔나? 뭐 오, 탔나? 맞아. 그렇지. 근데 한 모금 딱 먹고 이렇게 해 액션을. 그래서 저 어떡하지? 난 그렇게 걱정했구나. 예상되더라고. 더위 일이면 그랬겠다. 근데 이건 너무 아름다운 영화야. 저기 그 뭐 다른 영화 저희가 했던 독자분들까지 영화는 너무 착하고 나중에 또 도움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처음에 그 디올에 들어갔을 때 나타샤인가? 그 콜베르의 반응도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 여기 왜 오셨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노숙자분들이 동화라고 느낀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대립각이 있는 축이라고 설정되는 인물들마저도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이 정도가 나쁜 놈 설정이야라고 딱 하니까 노숙자가 그럴 만한 것 같아. 이 영화에서 영화에서는 나쁜 사람이 놈이 없네. 없어. 그나마 아니야, 좀 약간 있어, 살짝. 까칠하긴 하는데. 그 옷. 그러니까 주인. 예. 아니 핑크 드레스 주인 초반에. 아발롱 여사. 임금 제대로 안 결국에는 아발롱 여사.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나쁜 사람이야. 맞아, 맞아. 그 정도가 나쁜 사람. 임금체불 제대로 이렇게 안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판타지 느낌이 나긴 하죠. 맞아. 사람들이 사실 약해봤자. 완전 판타지. 아니, 약 타는 것까지 생각하셨는데 심지어 마지막에 막 찾아주고 이러잖아요. 막 되게 안내해주고. 그래서 되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조금 현실에 기반돼 있지만 좀 동화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중요한 너무 현실에 찌들어 있다. 근데 저희들도 다 비슷하게 노숙자는 좀 걱정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뭔가 좀 왔던 거 다 잃거나 그러니까. 깨봤는데 돈이 없어지거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노숙자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 오, 맞아. 글로벌이야. 나 그래서 57년도인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저 아줌마 겁도 없이 왜 저기서 모르는 사람 술 받아 마시고 저기 자나.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베리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까 금방 얘기했던 우리 아발롱 여사의 그 질투 어린 옆에 앉아서 번호만 넘버 보고 73번 따라 쓰고 뭐 82번 따라 쓰고 이렇게 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쇼장에 가서 이제 다행히 샤샤뉴 후작이라는 분의 어떤 호의로 친절로 이제 어쨌든 그녀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그 과정 중에 가장 약간 인상적이었던 파트가 있어요. 전 그 장면 생각나요. 나 이거 돈 있다 하면서 돈 다 꺼냈는데 꺼내는 반응이 거. 진짜 돈이야? 약간 이런 약간 저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데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진짜 현금이야. 그러니까 이 반응이 너무 웃겼어요. 근데 나도 그 포인트를 난 나중에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 왜냐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후반부에 나오긴 하지만 디오르의 재정 상태가 엄청 힘들었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현금 보유도 어렵고. 예. 그래서 500파운드를 보는 순간 이제 모든 사람이 이 눈동자와 머리가 막 팽팽팽 돌아가기 그리고 시작했죠. 다른 고객들처럼 까탈스럽게 굴지도 않을 것 같고. 현찰이잖아요. 그 중간에 그 얘기도 한번 하잖아요. 현찰. 그 파벨이 현금 500. 난 그래서 멀쩡하게 생긴 그 남자가 그 말할 때 되게 좀 그 장르에서 살짝 깨는 듯한 느낌이었었어. 해리스가 갇혀있지 않네요. 보니까 드레스도 원래 템테이션을 원했는데 그 다음 뭐 비너스인가요? 그거가 된다 그러니까 또 그걸 쿨하게 또 한다 그러고. 우리 제가 찝찝했어요. 그걸 빨간 못했으니까. 드레스인데. 나도. 저걸 산다고? 빌드업이긴 했지. 맞아. 영화로 보면은 맞죠. 언제 나오나 네. 했죠. 아니 근데 빨간 드레스가 더 이뻤어요? 저는 초록색 사실 드레스. 초록색. 그렇지 나도 초록색이 더 초록색이 근데 저희 결말이지만 좀 막판에 탄. 그거죠? 탄. 불탄. 초록색 드레스가 근데 펄- 이름부터가 템테이션이라길래 저거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겠구나 싶긴 했어.
상징성이 있다. 그 그러니까 정도 이 영화는 어쨌든 대놓고 PPL이잖아요. 크리스찬 디오르. 아마 그러네. 제작비 전체가 네.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 크리스찬 디오르의 이제 그 시대 1957년이었으니까 57년이었고 이제 콜베르 여사 얘기한 게 내가 10여 년 동안 이 창립 때부터 해왔어. 뭐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어쨌든 샤넬이라는 이제 브랜드가 크리스찬 디오. 크리스찬 디오르라는 브랜드가 이제 브랜딩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급 어떻게 보면 상류층의 고급 옷으로 상류층들만을 위한. 예, 오티쿠띠르인가 맞죠? 됐을 예,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한 땀 한 땀이거든요. 그 뜻이 맞아요. 오티쿠띠르가 하이 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수제의 어떤 그런 의상인 건데 이제 그럴 즈음에 어떤 샤넬의 위상을 보여줬던 샤넬 크리스찬. 그 디올. 왜 자꾸 저는 샤넬이 나와? 명품 하나씩 얘기하고 끝냅시다. 나는 콜베르가 샤넬에서 일하다가 넘어온 줄 알았어. 자꾸 샤넬 얘기하시길래. 아니 아까 뭐 행텐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내가 갑자기 디올 얘기하려니까 격식을 못 하겠어. 어떻게 자, 샤넬이 아니라 크리스찬 디올. 디올입니다. 정정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 TVJ 얘기하고 잔뱅이 얘기하고 이랬는데 크리스찬 디올의 어쨌든 이 명품 브랜딩이 되고 이제 대놓고 이제 PPL을 했잖아요. 이제 근데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셨어요 혹시? 어떤 거요? 아니 이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명품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제 하는데 당연히 느끼지 않은 뭐 박스는 너무 타이트하게 크리스찬 디올 로고랑 브랜드랑 다 나오니까. 지금으로 치면 기업 광고용 웹드라마처럼 거의 뭐 그거 홍보하려고 녹인 느낌의 드라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왜 디올일까 뭐 이제 그거는 논외로 치고 어쨌든 한 브랜드였는데 저는 왜 그 질문을 하냐면 디올가 이렇게 등장하지만 이 해리스에 저는 굉장히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해리스가 좋아하는 갖고 싶었던 꿈의 브랜드였지 이제 그 브랜드가 어느 순간 난 지워지더라고. 그래서 그치, 물어보는 브랜드를 거예요. 본 게 아니라 옷 디자인을 보고 마음에 들었는데 그 옷이 크리스찬 디올이었던 거예요. 진짜 디자인을 좋아한 거네요. 그 브랜드보다. 근데 설정이 만약에 여자 주인공이 되게 20대의 약간 나타샤 같은 인물이었으면은 재미없어. 그렇게 이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혹은 아, 악마를 그냥 프라다를 입는다 뭐 그런 그냥 뭐 의미에서 이쁜데 얘기처럼. 그냥 이쁜 드레스를 갖고 싶나 보다 이런데 약간 청소부 아주머니인데 갑자기 드레스를 보고 막 뿅 가가지고 이렇게 찾으러 너무 간다는 소녀 것 자체가 같잖아요. 너무 소녀 발상으로 용 간다라는 말이 정말 직설적인데 딱 맞아. 해리스랑 어울리는 거죠. 어울린다. 그 좋아할 때 막 한눈에 이러는 반해. 모습을 보면 너무 약간 맑아요. 너무 맑죠, 밝고. 그 500파운드 투자해서 그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액수지. 그 재봉하고 하는 거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보면서 또 되게 막 피팅룸 들어가. 감탄하면서 맞아요. 그 표현이 있었는데 무슨 뭐 하는 아무튼 것 같다. 너무 맞아. 환상적인 있었는데 표현이 그 표현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맞아. 무슨 까먹었어. 아, 그거 뭐 있어. 문 눈물이 같다 나는 했나? 것 같다 뭐, 그래. 시적인 그게 뭐 있었어요. 있었어. 예. 그 너무 그 그냥 표정을 아무도 보면서 냈다 서 눈치만 보고 내가 어딨어? 찾아보고 있습니다. 단어가 한 사람 찾기 아니 바쁘고 나는 나도 어디 구름이었나 왜 그러냐면 거기 눈꽃이었나 어. 박스나 57년이면 지금 몇 년이야? 제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이건 재봉이 아니라 달빛을 만드는 거네. 달빛을 만드는 이건 거예요. 재봉이 아니라 달빛을 만드는 눈빛에 거네. 지금 자신감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내가 찾았다. 천국에 있는 건가요? 역시 권력의 패드. 내가 천국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동화적인 이렇게 표현이 동화적 PPL 성우 아닌가요? 동화적인 표현. 디올 입으면 천국에 오는 걸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되게 성공적인 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검색을 해봤어. 크리스찬 디올에 대해 아. 검색해보고 실제 크리스찬 디올 그 당시에 디자이너 뭐 그 후에 이제 디자이너 또 수석 디자이너를 검색해보고 그리고 요즘에 또 신기한 게 크리스찬 디올이란 브랜드 가방이 유행처럼 좀 번지고 있더라고요.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 사이에서. 이 영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이 영화 전부터 작년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 개봉하기 전부터 이게 했는데 시기도 너무 잘 맞게 개봉이 됐는데 사실 근데 개봉은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잖아요. 개봉 한 줄도 모르는 사람 많을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자 가방인데 검색해봤어.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 그래서 아 약간 핸드백 같은 아 그런 걸 파는군요.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큰 가방 이렇게 토트백이라 그러더라고. 아 뭔지도 몰라 그런 거. 아 토트백이라고요? 내가 검색해보니까 토트백이라. 에코백이나 알지 뭐. 그러니까 에코백이나 멜 줄 알지 그걸 백 몰라. 같은 천으로 된 건데 조금 각지가 뭔지 알죠? 그거를 많이
유행처럼 많이 갖고 다니더라고 사람들이. 아니 PPL 뭐 성공한 거죠. 이 영화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런 명품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취향들이 있어요 혹시? 아까 좀 있으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결혼 전에는? 어릴 때 총각 때는 이제 다들 옷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타임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그 우리나라의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 명품 브랜드 우리나라 타임 그러니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타임 아니면 안 입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또 이제 T가 들어간 브랜드 탑10 아니면 안 입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결국 그런 걸 보니까 알아요. 내가 T를 좋아하는구나. 타임이랑 T사라고 하면 이게 어떤 산지는 모르긴 하겠네요. 예, 저는 또 국내 브랜드를 많이 사랑했던 애호가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애국자죠. 뭐. 혹시 교수님도 뭐 있으세요? 이렇게 아니, 저는 선호하는 브랜드가? 선호하는 브랜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쁘면- 저한테 맞는 옷 그렇지. 좋아해요. 이쁘면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탁 사시는 스타일이죠. 아니 그렇게 할 수가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그러니까 브랜드나 이런 거에 대한 선호는 전혀 없어요. 그냥 너. 내가 좋아하는 뭐 색깔이든 좋아하는 나한테 맞는 옷 좋아하지. 근데 보통 맞으면 좋잖아요. 좋은 여자가 맞아. 이게 괜히 옷값 한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선물 받고 이렇게 브랜드 문외한인 사람이 그런데 또 이게 사 입어본 입장에서 너무 그걸 비싼 거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다 맞아요. 나중에 유행 지나고 다 누굴 물려주게 되고 다 버리게 되고 내가 입는 건 탑10만 입더라고. 탑10 유니클로도 나한테 사치야. 유니클로가 더 비싼 거. 유니클로는 더 비싸. 나 이런 얘기 너무 나 좀 후져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오죠? 아니 우리 사는 얘긴데요 이게. 아니 유니클로가 좀 더 비싸 같은 그런 계열이죠. 약간 뭐라고 더 그러죠? 비싸. 그거 그리고 더 유니클로는 있잖아요. 또 스파 일본 브랜드?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 한참 애국해야죠. 그런 거랑 비슷한 그 스파 브랜드라고 하나요? 그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요 정도는 그래도 들으면 알아. 자 우리 다시 돌아옵시다. 안 될 것 같아. 나를 되게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 왜 이상해? 나 좋아하는데. 왜냐면 관심이 있었지만 그게 너무 비싸서 못 사고 그 아래 브랜드를 샀다라고 아까 촬영 전에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릴 때는. 형들이 입으면 괜히 이 브랜드 어딘가 궁금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건 용돈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해리스 어머님도 이해가 갔어요. 그 브랜드가 너무 맞아. 잘 그 어울려요. 우리가 이해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용돈만 사잖아요. 남자애들 그 나이키 운동화 그래, 나 사려고 그것만- 용돈 그거 모아서 얘기하고 사고, 싶었어요. 예. 나이키에서도 조던 운동화, 맞아요. 우리 에어맥스 뭐 이런 거 솔직히 이런 얘기 되나? 형님 정도나 돼야 저 에어맥스지. 저는 그 프로스펙스 헬리우스라고. 아니 칙칙 때는 이거 아니 에어 들어가는 그것도 아니 그게 힘들었어. 뭔 소리야? 우리 그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쫄라서 그거 사달라고 하면 아니면 우리 용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프로 월드컵도 있었어요. 알지? 알죠? 이렇게 불 들어오고 막 이거. 그건 근데 아니고. 우리 이건 좀 넘어간 것 같아. 빨리 또 넘어오죠. 자 아까 우리 다시 촬영 빨리로 한 10분 갑시다.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할 줄 이게 몰랐어. 명품 얘기하려니까 힘들어요. 명품을 모르니까 이게. 자 우리 다시 파리로 가서. 네.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이 미시스 해리스 파리가 가다를 잘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느꼈던 감정보다. 샤넬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느꼈던 감정보다 잘 표현을 못 하고 이 있는데. 영화 왜 한 거야? 아무도 모르는데. 잘 표현을 못 하고 있는데 정말 그녀의 그 꿈의 드레스에 대한 어떤 마음 그런 걸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지 않고 이게 말로 설명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아까 그 재단실을 다니면서 정말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 그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57년도에 크리스찬 디올 매장을 다 훑어서 보여주는데 그 1도 촌스럽지가 않아. 너무 세련됐고 지금 2023년도에 크리스찬 디올 매장이라고 해도 우와 할 만큼 너무 인테리어랑 의상이랑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작업 입고 있는 너무 다 완벽하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보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했던 건 그런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재미의 포인트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해리스는 내가 500불 주면 들고 집에 바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봉을 해야 된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뭐 최소 일주일, 2주일간 이제 가봉을 하니까 그 과정을 굉장히 잘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영화의 재미였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하나 치수 재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가봉 과정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한 분 한 분 빼고는 모든 직원들이 좋은 의상 잘 맞게끔 해드리려고 다 노력해주고 있어. 그 아니, 해리스를 위해서. 그런 친절함이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까 다음날 지각해서 갔을 때 삐져 있는 게 너무 귀여웠어. 맞아. 오히려 다 해서 안 된다고. 단호해. 단호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되게 귀엽게 그려지더라고요. 뭔가 그들의
신념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딱 프라이드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그쵸, 함부로 신념이었죠. 입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독촉하는 태도는 뭐고 이렇게 늦는 태도는 뭐냐, 맞아. 이게 이중적인 태도 뭐냐라고 따지는데 할 말이 없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 그 저는 그 눈물을 장면- 머금고 돌아서려고 했잖아요. 어. 좀 그 장면 보고서 한국이었으면 내가 임마 그거 나오는 어땠을까? 건가? 그러니까 그게 되게 멋있는 게 그게 장인 정신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돈 아무리 준다 그래도 이렇게 신뢰를 놔버리고 하는 고객이라면 노하겠습니다라는 게 난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실제 제가 잘 모르지만 명품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그 명품 반열이 너무 또 막 시중에 풀리고 많아지면 그만큼 사람들이 좀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나면은 좀 저가로 푸는 거에 막 밤새 기다리는 줄 보면 그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실제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로 그 뒷부분에 맞아. 어떤 보급화시키는 디올의 네. 어떤 어떻게 보면 정책 자체를 기조를 그렇죠. 바꿔버리잖아요. 완전 고급 전략에서 지금, 조금은 어, 약간 대중적으로 맞아요. 간다는 거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고 콜베르가 그죠? 마담 콜베르가 마지막까지도 반대했잖아요, 사실은. 그 파리에서 그런 이렇게 파리를 보면서 느낀 게 없었어요. 이 해리스가 처음에 도착해서 그 파벨 여동생 집에 창가에 탁 있을 때 저 뒤에 에펠탑과 그 몽마르트 언덕 위에 사크레테르 성당이 참 파리 전경이 보이고 뭐 이런 거 안 예뻤어요? 그것도 그건데 그 누구죠? 그 모델 이름이 나타샤인데. 나타샤. 나타샤. 차를 타고 갈 때도 느꼈어요. 이렇게 무빙으로 가면서 다 구경, 에펠탑이야, 맞아. 막 저게 그거야, 막 이럴 때. 야외 박물관이지. 뭐. 맞아요. 굉장히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 파리. 파리 관광 영화 같이. 맞아. 이렇게 그 세네강 걸을 때도 그렇고. 파리에서 그죠 완벽 그 투자를 한. 관광도 1957년도에 약간 그런 모습을 이렇게 구현했잖아요. 지금의 그런 뭐 그 세네강과의 공간 막 이렇게 없는데 그런 공간도 만들고 꽃시장도 만들고 야 꽃시장 참 이쁘네. 뒤쪽에 그 뭐죠 노틀담 성당도 이렇게 보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전 왜 이걸 또 재밌게 봤냐면 저 원래 그림을 했었거든요. 그림을 하다가 이제 연극영화과로 갔었는데 의상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었어요. 10대 때, 그러니까 고3 때. 그리고 바로 이제 뭐 전향해서 그 꿈을 아예 버렸었는데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그리고 의상이 너무 그러니까 뭐 여자 의상이긴 하지만 너무 잘 만들어온 것도 잘 만들고 컬러도 그렇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있네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어떤 옷이었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사람들의 그 옷에 대한 의상에 대한 꿈? 뭐 그런 그것도 있고 뭐냐면 저는 보여주는 사실 거예요. 그게 다 작품처럼 보였었어요. 그냥 옷이 아니라 우리 요즘 그것도 좀 유행하는 것 같아. 요즘 사람들 작가들 미술 작품 많이 사잖아요. 많이 보러 다니고 갑자기 잘 생각해 보시면 몇 년 전, 한 1, 2년 전 아니면 한 2, 3년 전부터 사람들이 미술 작품을 많이 보러 다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뭐 성장할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을 좋은 가격에 살까라고 막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옷이 의상이 전 지금 우리들이 작품을 바라보는 것보다 비교 불가로 정말 원탑 작품처럼 보이더라고. 한 작품으로 다 보이더라고. 그래서 되게 보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관객들한테 큰 거를 선사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이 영화가 끝나고 약간 뭐 이 영화의 특징이랄까 이건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영화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웨일도 그렇고 간호사 딸 얘기도 하고 토마스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영화는 주변 인물도 물론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변의 스토리가 크게 각인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파벨이랑 뭐 나타샤 관계 얘기거리도 있고 뭐 자분자분 많은데 근데 그냥 저는 오로지 그 해리스 해리스 부인의 맞아요. 그것만 생각나요. 이 영화는. 거의 포커스가 해리스 부인 시점으로 가니까. 심지어는 그 명배우라고 보면 이자벨 유페로도 그렇게 그럼요. 돋보이지 않은 배역을 맡아서 그냥 약간 나쁘게 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기능적으로 소모된 게 좀 있어요. 해리스 어머님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딱 그 역할만 하고 빠져주는 느낌이랄까. 딱 오브제처럼. 근데 사실은 그분이 제일 현실적인 인물이긴 맞아요. 해. 그렇죠. 그나마. 사실 그렇죠. 이 영화에서 가장 네. 현실적인 그래도. 영화. 근데 다들
사실 좀 신데렐라 컴플렉스 같이 남자도 그렇고 남자 캐릭터들도 그렇고 여자 캐릭터들도 그렇고 너무 이쁘고 멋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잘 보기 힘든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게 와닿지 않은 건 있어. 그래서 기억이 안 남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공감이 안 되니까. 샤샤뉴 그 람베리 윌슨인가요? 후작. 아무튼 네. 후작이 왜 굉장히 호의적으로 시작부터 파리에 도착해서 시작부터 중간중간 계속 호의적으로 대해준 거를 이렇게 해리스 부인이 착각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샤샤뉴가 나쁜 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저는 사람은 그게 이해 안 됐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아니었고 굉장히 호감으로 배려와 아무튼 친절하게 베풀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해리스 부인이 착각한 거였다. 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후작이죠. 후작이 해리스 부인한테 호감이 있는데 표현을 잘못한 걸까?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보면 집안에 청소하시는 분 느낌 그분이 너무 따뜻했는데 그분 생각난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그 의도가 아닌데 말이 그렇게 나와서 그리고 받아들인 해리스 입장에서는 자기 직업군에 대해서 조금 저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느껴져서 나왔다.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 의도를 얘기한 게 아닌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 보면서. 의사소통의 오류다.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느껴냐면 샤샤뉴 후작은 자기의 감정대로 간 거예요. 친절하게 대해줬고 예를 들면 이 부인한테 뭔가 친절하게 대해줬고 했는데 그때 얘기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왜 당신이 이렇게 호감을 느끼던지 왜 내가 6살 때 영국에 유학 갔는데 그 기숙사에서 그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해줬던 분이 있었는데 이 청소부였던 이분이야. 그래서 아마 내가 그렇게 더 호감으로 느꼈나 봐라고 한 거는 진실이었던 것 같은 거지. 진심이죠. 난 진심을 느껴졌는데. 그리고 해리스 부인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나 당신 좋아요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진짜? 그게 진짜였던 것 같고 약간 인간애적인 부분인 거죠. 그냥 그래 좋았던 아니, 거죠. 그러기에는 그게 이성이 아니라 그러기엔 진짜 그러니까 그게 현실감이 없어. 그러기엔 너무 오버한 게 꽃 보내고. 꽃 보내고 그리고 그 레스토랑 초대해가지고 식사하고 자기 집에 초대하고 누가 봐도 다 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나한테 호감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땐 시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런 플러팅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걸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때 시대상이 57년도면 그런 행동을 영국에서 프랑스나 영국에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가 지금 시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근데 생각해요. 왜 또 다르게 난 생각이 드냐면 그 시대에서 현실적인 인물은 사실은 쇼 구경할 때 옆에서 무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해리스를 무시했던 사람이 진짜 현실적인 인물이지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걔 호의적인 처음 본 사람한테 난 굿맨이다라고 굿맨 컴플렉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난 그래서 이 남자도 이 해리스에 대한 호감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나도 저도 봤었어요. 인간애적인 호감은 있다 생각해요. 이게 예를 들면 이성 이런 관계를 떠나서 인간애적인 게 느꼈고 원인은 모르겠지만 뭔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그 사람하고 꼭 교제를 하지 않아도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나중에 같거든요. 꽃도 이만큼 보내잖아. 그러니까. 근데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조금 뒤에 반전 느낌으로 있게끔 더 약간 이성적으로 다가가는 느낌을 좀 더 표현하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중간에 식사하러 갔을 때 나타샤 만나잖아요. 나타샤가 완전 빠졌네. 그치. 이런 옆에서 너무 멘트도 부추겼어. 하고. 옆에서 너무 부추겨.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게끔 일부러 좀 장면들을 그렇게 좀 맞아요. 그렇게 한게 했고 아닐까. 해리스 부인은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치, 왜냐하면 그치. 그 부분에서 굉장히 실망한 걸 보면 해리스 부인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게 정말 나의 이 꿈에 어떤 뭔가 진행되는 그런 이 남자가 굉장히 그래서 친절하고 저는 이 호감을 작품이 주나 해결을 좀 못하고 끝낸 것 같아. 인물 간에. 나는 근데 오히려 거기서 후작한테 만약에 설령 주인공 시점에 실망했다고 쳐도 그렇게 박차고 가는 건 저는 좀 예의 없다 생각해. 난 이상했어. 그게 왜냐면 왜 화를 내지 갑자기? 아니 죄송합니다. 충분히 그거를 오해하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그냥 일어나 버리면 이 사람 벙찌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얘기를 해주든가 그거를 나 오해했고 불쾌하다고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양쪽이 다 솔직했던 것 나는 같아. 그래서 그 내가 행동은 보기에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박차고 갈 정도로 이 사람이 그렇게 불쾌하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건 서사가 아니- 의도적으로 한 건 절대로 아니었던 거고. 난 그럴 수 그렇게 있지. 받아들이는데 너는 청소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 이건 너무 나는 지나치게 기적이고. 너무 왜냐면 시니컬한데. 그 당시는 네. 계급 사이가 분명하게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처음에 호의적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고 나서 집에서 내 예전에 영국 유학 갔을 때 청소했던 아줌마는 너랑 비슷해서 했다. 그렇지. 선을 긋는 듯한 근데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 뭐냐면 그 장면 때문에 해리스가 좀 비호감이었어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해리스가 좋았던 거는 자기의 처지 상관없이 청소부라는 프라이드가 있고 이런 것이 절대 하찮은 게 아니야라고 사는 사람처럼 보여서 호감이 있었던 건데 그 장면에서 만약 그렇게 느껴서 그 사람이 갔다면 자기 직업에 열등감이 없는 척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왕과 거지 같은 동화에서도 정말 왕이 그냥 일반적으로 시찰 나왔다가 거지인 줄 모르고 그냥 친구가 돼서 좋았던 건데 이 사람의 내가 거지여서 나는 위축되는 마인드가 없어서 오히려 동등하게 좋아했던 건데 친구 대 친구로서. 근데 해리스가 그런 마음이 없이 표현이 돼 있었지. 초반에 중반까지. 좀 그랬죠, 그렇지. 솔직히. 근데 사람이잖아. 사람이고 그 그런데 남자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해리스한테 다가가지 않았고 충분히 해리스가 오해할 수 있을 만큼의 행동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왜 나도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하면 그런 꿈을 꾸면 안 되는 건가? 꿀 수 있죠. 꿀 수 있잖아요. 꿀 수 있는데 자기가 꺼놓고서 예를 어, 들면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걸 차라리 한번 조분이든 싸우든 한번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느끼고 이 사람이 영문을 모르고 가버리면 이거는 해결을 하려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아쉽다는 본인이 거지. 상처받기 근데 싫어서 나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아쉽다는 거지. 민찬 씨랑 느끼는 게 난 달라. 포인트가 뭐가 다르냐면 이 해리스 부인이 청소부여서 청소부라는 어떤 직업을 닮아서 난 너를 호의로 느꼈어라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저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리스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호감이 사랑의 있나라고 이제-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 그게 아니라는 거에 나는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청소부 나 어렸을 때 청소부랑 네가 닮아서 너는 청소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나는 후작이고 뭐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했어. 거기에 실망한 게 아니라 그 단어에 실망한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예, 이 그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구나. 아, 이거는- 다른 이유였구나. 똑같은 이유예요. 이 사람이 말 실수를 해서 자기는 그 마음이 아닌데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말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해서 나가지 그럴 거였더라면 그랬으면 좋겠다고 나는 그런 거였어. 말 실수는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런 거 그냥 아니에요. 솔직하게 네. 자기는 그런 거야. 예, 정말 나는 그 사람의 악의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냥 정말 호의고 악은 없어 보이지. 인간 대 인간으로 그런 계급 근데 상관없이. 상처는 받지.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너무 약간 열띤 지금 열등이 더워졌어요. 아니라 열등이 아니라 진심인 거야. 나는 그게 아쉬워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갑자기 그래 버리니까. 저는 그 영화 속에서 해리스의 약간 실망한 표정을 크게 기억나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가 그 경주 그거에서 이제 돈 잃었을 때 진짜 아쉬웠어. 진짜 100파운드 낙담하고 잃었을 막 때. 이 표정이랑 이제 방금 말했던 그 그 장면, 장면. 그 나오고 나서의 그 장면인데 둘 다 맥락상 그건 것 같아요. 뭔가 기대에 차서 희망에 부풀어서 막 있잖아요. 나 이제 이 돈을 따서 갈 운명인가 봐라는 기대했다가 아닌 거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 후작 만나기 전에도 약간 옆에서 자꾸 입김을 불어넣어요. 막 "헉, 사랑에 빠지려나 펌핑을 봐. 많이 했어 주변에서. 사랑에 빠지라고 너가 여기 온 거 아니야? 아니야. 운명처럼 이렇게 그 했는데 남자가 뭐 오해할 만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플러스 옆에서 이제 다 막 이제 사랑에 양념 빠지려고 때문에 왔나 봐 했는데 그 기대가 꺾여버린 것 때문에 실망한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순수한 인물인 거죠. 그렇죠. 뭔가 막 나 이거 기대했는데 본인이 아니야 창피해서 하고 그렇게 나가는 슬퍼하고. 거지. 그래서 저도 약간 후작은 있는 그대로 좀 얘기를 한 것 같고 뭔가 우선 사랑에 빠지는 걸로 너무 운명적인 거를 상상을 했는데 그거대로 아니었구나에 너무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어서 좀 실망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약간 과하게 얘기하면 요즘 현대에서도 그런 상황을 볼 때 좀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대중들한테 비춰지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배우가 됐든 어떤 사람들이 됐든 물론 팬분들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실망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본인들이 또 띄워놓은 것도 있다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해서 더 좋고 우리 오빠는 이럴 거야 혹은 이런 사람 이럴 거야라고 막 이만큼 띄워놓고서 그게 아니면은 나 실망했어. 나 이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 상태도 그랬어요. 후작이 낮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조금 더 선망의 대상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호의라는 게 물론 분명 컴플렉스도 있겠지만 그 위치에서 충분히 동등하게 해줄 수 있는 저는 우리는 해리스만 봤지만
해리스가 아니고 그 사람 평상시 그 정도 애티튜드를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선배님 말씀대로 결말이 너무 아니 충분히 저는 일상이라면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회가 해서 없어지니까. 해리스의 그런 실망감을 진하게 보여준 영화니까 거죠. 나도 아쉬워서 그게 진하게 너무 보여준 거죠. 잘 가다가 거기서 그냥 그렇게 툭 가버리니까 전 나중에 나올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짧게라도. 나는 그 나가는 게 되게 설득력 있었는데 나는 저도. 이해가 됐는데. 화나서 그냥. 나갈 수는 이게 아주 아쉬웠어요. 그 선택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해리스의 그 인물이면은 프로젝트, 나가겠구나 싶었어요 나가겠는데. 저는. 결국 좀 아쉽더라고. 마지막에 또 한 백송이 되는 장미꽃을 보냈을 때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 감독이 그냥 너무 던져놔 버린 듯한 것 같았었어. 왜냐면 로맨틱 코미디나 이 로맨스는 뭔가를 좀 정리를 마무리해서 딱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흐지부 예를 들면 나도 그래서 아쉬운 거야. 너무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그래서 아쉬웠어. 뭐냐면 그 캐릭터에 대한 저번에 저희가 했었던 더 웨일은 인물이 다 몰입이 되면서 그 입장이 되면서 같이 함께 아파지게 되는데 여기는 몰입되는 인물이 없어. 사실은. 맞아. 그냥 나도 보는 하나도 즐거움. 그냥 행복해하는 해리스를 보는 재미. 맞아. 그리고 그 주변 인물도 공감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 사람의 의도, 이해돼요, 목적, 선배님.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메인 텍스트를 알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툭툭 인물을 다 던져놨던 것 같아. 그 초반에 제가 욕먹을 거 각오하고도 첫 질문인데도 저는 그냥 평이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런 류를 90년대 영화를 잘 만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표방을 하는데 그것만큼 깊이가 없고 인물이 제가 이렇게 그 인물의 서사에 확 빠져서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교를 하자면 노팅힐이라는 로맨틱 코미디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조연 인물들까지 다 살아있고 너무 괜찮죠. 그 의도나 그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다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전 너무 즐거웠어요. 이 영화를 보는 즐거운 재미가 있었는데 아쉬운 거는 그렇게 던져놔 버리니까 해리스 관점에서만 좀 해결을 해놓고 주변 인물들 그 주변 인물이라 할 수 없죠. 그리고 메인 인물들이잖아요. 메인이죠, 사실은. 메인 인물들은 그렇게 그냥 놔버리는 식으로 연출을 해놔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더 기능적으로 나온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머지 인물들. 그래서 해리스만을 나는- 위해 존재한 사람들 같이. 그 보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후작이 이거는 내가 내 의도는 아닌데 너에 대한 호감이 있고 그런 마음인데 내가 말 실수가 잘못 나갔다라고 해서 뭔가 좀 해결이 돼서 다시 뭔가 좀 로맨스가 되거나 뭐 근데 나중에 후반부 가면 영국에서 또 해리스를 좋아하는 남자분이 또 나오잖아요. 약간의 그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만 던져놔주고 뭐가 정리를 안 해놓은 거.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전반적인 방식이 그냥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 놓고 끝나는 느낌이어서 그냥 훑은다? 근데 훑어간다? 아쉬운 거는 그 캐릭터 배우들은 너무 매력이 있거든. 난 그 후작도 너무 멋있다 생각했어. 난 정말 멋있었어요. 그 아이의 그 연세 되게 멋있는 피지컬과 진짜. 그리고 또 그 누구지? 회계사 출신의 그 파벨. 그 사람도 그렇고 나타샤도 그렇고 그리고 콜베르. 그 콜베르인가? 콜베르. 마담 콜베르. 마담 콜베르 너무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마담 콜베르에 대한 오히려 설명을 조금 해준 거 그나마 그나마 끝났죠. 한 번 나오는 맞아. 건데 그것도 사실 많지는 않죠. 맞아. 그 사람의 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에 대한. 솔직히 그 장면도 저는 해리스의 해결 능력을 보이려고 보인 장면 같아서 콜베르의 포커싱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홍반장이라고. 그러니까 홍반장 느낌을 부각시켜주려고 한 콜베르를 약간 활용한 장면이지. 근데 뭐 이건 뭐 우리가 또 너무 따지고 보면 맞아요. 뭐 너무 피곤한 근데 스타일일 뭐 수도 아쉬운 건 있는데 사실이니까. 아쉬울 저는- 수 있죠. 저는 너무 영화 외형적으로만 보여준 것 같아. 음. 외형적으로 비주얼적으로. 영화 제목이 다 말했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비너스 옷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갔어. 근데 그 철딱선이 없는 그 우리 큰 사고. 그 사람이 열받게 유일하게 하네. 매력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은 매력 있었어. 그 여자는 목표가 뚜렷해. 근데 걔 그리고 무슨 왜 본인이 해결을 해줘야지. 물려주던가 새 옷인데. 걔는 정말 개념 없는 애예요. 근데 되게 매력 있었는데 그냥 비호가 편지 한 통 써놓고 아쉬워. 도망갔어. 매력이지, 맞아. 그 인물도 해결 안 해줬어요, 솔직히. 그게 이제 해리스를 정말 찬양하려고
나머지 인물들을 정말 그렇게 만들어는 점점 근데 용서하고 착한 마음으로 사니까 복도 병났잖아. 온다. 약간 그런 건데. 병났어요. 낫죠. 그렇지, 나긴 병났었지. 낫지. 근데 해리스 치고니까 그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난 거예요. 이제 병이. 그 작품 내내 그 전에는 호의를 베풀거나 무슨 좋은 일 했을 때 항상 좋게 왔었는데 이번에 호의를 베풀었는데 안 좋게 진짜 최악의 맞아. 맞아요. 진짜 목숨 최악의 다 절망 걸고 상태죠. 나 그 영화 보면서 그 생각했었어요. 너무 옷 빌려줄 수 있어요? 못 빌려줘요. 빌려줄 수 있죠. 내가 500파운드 내 전재산에 걸어가지고 사가지고 한 번도 안 입었어. 한 번 아, 안 입었다. 그러면 먼저 입게 해주는 거. 고전점은 좀 다르다. 그건 못하죠.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못할 제가 한번 가능성이 실제로 크죠. 500파운드는 아니지만 예전에 정말 용돈을 모아서 샀던 바지를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한 번도 안 입었던 거? 네. 제 큰 마음이거든요. 그게 당시에는. 근데 힙합이 유행할 때였어요. 정말 해서 진짜 잘 입을 수 있죠 했는데 가가지고 다 잘린 아니 그냥 자를 때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큰 바지 입으면 막 다 자르고 그래서 우리 집도 저도 바지 다 잘랐었어요. 친가 때 가는데 힙합 바지 아 입고 질질 끈다고? 그런 거 싫어했었어. 어른들이 막 이렇게 크고 옛날에 통. 아 근데 그 질질 자기 끈다고. 근데 친구가 잘랐어요 그 바지?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그걸 자르는 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 물어줘야지. 근데 이제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 친구가 얘기했으니까 내 옷이 아니고 친구 옷이라고 받아줘야지. 근데 너무 그냥 속상하게 끝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와. 그 이후로는 좀 한 번도 안 입은 거 입었으면 난 잘렸어 그냥 속상하고 끝났을 텐데 입어보는 걸 상상했을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나는 네. 내 질문 조금 더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게 그 옷이랑 그 옷도 민찬 씨한테 되게 큰 옷이었지만 이거는 내 인생이잖아. 저는 이것도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지. 근데 인생이고 그것도 못하겠어요. 내 전부잖아요. 내 우리 남편인 남교구관은 돈에 보태서 저 전부인데 이거를 과연 빌려줄 수 있을까? 전 그럴 것 같아요. 만약 해리스였다면 그 여자애한테는 못 빌려줄 것 같고 만약 바이 그 친구가 빌려달라 했으면 빌려줄 수 있을 난 것 같아요. 나타샤 정도는 빌릴 수 있지 않나? 나타샤는. 나타샤도 빌려줄 빌려줄 수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나는 대상이 그거 보면서 잘못됐어. 저왜 빌려줘? 내가 보기에는 봤어. 못해. 해리스니까 하는 거야. 그런 거 같아. 해리스니까 하는 왜냐면 거야.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품이라고 했었잖아요. 작품처럼 보였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안 입어도 돼. 근데 내가 소장하고 있는 기쁨이고 내가 보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입으면 이제 헝거가 돼버리잖아. 새 거 자체로 소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난 못 빌려. 근데 그 생각도 했어요. 약간 맞춤이잖아요. 어. 근데 갑자기 그리고 둘이 사이즈가 좀 달라. 다른데 뭔가 갑자기 너무 잘 맞더라고. 그분. 그래서 그 뭐지? 키가 좀 더 작은 거 같아. 달라. 너 잘 맞더라고. 그 키가 작은 치마 끌 거 아니야. 결국에 이게 이런 행복한 영화를 보고도 우리 우리 사이즈 얘기하고 너무 현실적이야. 그 영화이지 어떻게? 근데 다 못 빌려준다. 못 빌려주죠. 어떻게? 거의 못 빌려줄 것 같은 맞춤이면 생각해보니까 못 빌려줄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근데 그거는 만약에 한 번은 입어봤으면 빌려줄 수 있나요? 아니 그럼 좀 달라져요 저는 시각이. 한 번 입어보고 게시를 했으면 그때는 그치. 소중한 사람이면 그러면 입을 빌려줄 있을 수 것 있지. 같아. 예. 예. 왜냐하면 한번 입어보면 내가 사실은 그 옷에 상징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살짝 그렇잖아요. 끌기가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이 그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개인 성격일 수도 있는데 약간 물건에 대한 약간 집착. 집착이 그렇게 없는 편이어서 그냥 의미로 내가 이걸 구한 과정이 충분하면 그래? 난 그래도 그러니까 나도 그 경우에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집착이 없는 사람이라도 근데 그 사람 그거를 집착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사러 간 맞아요. 거잖아. 근데 예은 못 배우님께서 지금 빌려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입으면 좀 빌려주긴 어렵다잖아요. 아, 그 친한 친구만 빌려줄 수 있다. 한 번도 안 입어도? 안 입어도. 오. 와 대단하다. 나는 어차피 그냥 한번 그거를 갈기갈기 근데 찢겨봐야 이걸. 근데 안 정말 내 돌아오면 마음을 이제 찢겼어. 진짜 그때 난도질 당했어. 안 아니야, 돌아오면 관계가 그렇게 끊길 수 있지. 생각해야지. 근데. 나 나는 6개월 왜- 모았다고. 잠깐만, 내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2925 아니 참, 나도 얘기 좀 하자 좀 들어봐. 아 정말 왜냐면 이제 속상해서 그럽니다. 작품이라고 했잖아. 이 사람 이게 작품이야. 우리가 그냥 벽에 걸어놓는 그림처럼 정말 큰 돈을 아우. 투자해서 걸어놓은 그림처럼 고이 간직한 그림처럼 작품인데 우리 그 작품을 좀 빌려달라. 야, 나 우리 집에 집들이 하는데 손님들 우리 집에 벽이 너무 허해. 좀 빌려달라면 그거 어떻게 빌려줘? 관점 차이죠. 옷을 대하는 관점 차이인데. 그러니까 빌려주기 그런 쉽지 않아. 마음으로 한 건데. 저는 작품이지만 옷은 만들라고 입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아,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미하잖아요. 아, 이게 근데 이제 아니야. 아, 근데 나 사람마다 마음이 다른 거니까요. 근데 아, 근데 진짜 그거 있어요. 만약 찢겨 오면은 이제 관계가 끊기겠지. 내가 그래서 아, 관계 그 친구랑 끊겼어요? 한동안 서먹했어요. 수학하러 같이 다녔는데. 잠깐 그래서 그 친구 수학하러 결국은 그냥 없었어요. 넘어갔죠 그냥 행복하게. 넌 좋은 아이야 이러면서. 되게 착하다. 아니 근데
그 또 막 친구가 또 그렇게 사정을 얘기하니까 속은 이게 좀 안타까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저희 지가 이번 자른 것도 아니고. 이번 영화도 행복하게 좀 마무리. 아니 자기가 자른 게 아니니까 분명 아버지한테 행복한 얘기할 영화인데. 수 있잖아. 29213 스톰이라고. 배드보이랑 양대 산맥이었어요. 아니 그럼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지. 아, 근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 그 전형적인 가부장 아버지였어요. 오늘 역대급으로 저번에 뭐지 멜로 무슨 영화 이후로 더 광기를 본 것 같아요. 오늘 텐션 장난 아니었어. 나는 역대까지 역대관계였던 거야. 네. 아니 행복한 영화라 분명히 행복하게. 난 이게 쉽지 않았어. 자, 그래서 결론은 뭐 마지막에 그 아 근데 우리 너무 속물 미안한데 아니, 그만 우리 지치신 너무 거야 또? 아니 우리 이렇게 로맨스 이러다가 영화를 결말한다고 또. 자 오늘은 또 아, 진짜 아니야. 이거 나올 거야. 아니야 다시 우리 아니 되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영화라고 해놓고 너무 속물로 그 마무리하는 것 같아. 이러다가 바로 고개 돌리면 마무리예요. 이거 빨리 말려야 돼. 알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템테이션이 돌아왔잖아요. 이제 그거는 약간 뻔한 스토리 모두가 상상했을 나도 그 상상을 난 했거든. 개인적으로 그것은 별로 안 이뻐 보였어. 템테이션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색깔이었나요, 그거?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어쨌든 초록색 이거. 아니, 중요한 거는 뭐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해리스는 너무 만족했고 사실은 처음에 원했던 옷이 그 옷이었으니까. 근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저는 영화 끝날 때 이 감독이 핑크빛 드레스를 보고 그 파리로 간 거잖아요. 난 그 의상을 한번 입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했었어. 아 저는 처음에 사실 그 장면 보고 훔치거나 아, 네, 야 해맑게- 진짜 현실적이네. 해맑게 훔치거나 다른 장르야. 뭔가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이렇게 풀어 나가지 맙시다. 이탈리안 잡이라고 그런 영화 되는 거야 그냥. 저 그 영화 너무 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영화 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나 행복한 영화다 이 영화는. 아니, 순수한 영화였다. 그게 진짜 작품이더라고. 한 땀 한 땀 만들어 놓은 게 티가 나죠. 그렇잖아요. 그게 다. 근데 이게 재밌긴 하네요. 그러니까 두 분이 옷을 대하는 그 태도가 작품으로 대하냐, 그냥 입는 어떤 의류로 대하냐가 진짜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해리스는 선배님 쪽인 것 같아요. 맞죠? 아니 이게 관련이 있어요. 선배님 쪽은 작품으로 보는데 해리스도 그렇게 봤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뭔가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나는 그 어떤 마음이냐면 투자해서 그것을 사왔잖아요. 그럼 난 그거를 액자를 해서 그러니까 걸어놓고 그 싶은 마음일 것 같았었거든. 아니면 그 크리스찬 디올 박스도 너무 멋있잖아. 그러니까 박스 그 자체로 그대로 보관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액자를 해서 걸어놓고 싶은 마음일 것 같다는 이거 생각이 들어요. 궁금해요. 그럼 지금 시대 버전을 바뀌면 요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신발 리셀가를 모아서 그치. 이렇게 이제 진짜 안 그렇지. 신고 집에서,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또 신발은 똑같이 좋아하는데 이걸 안 신으면 신발의 의미가 있어라고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치. 그냥 이렇게 전시해놓는 거 좋아하는 그렇지. 사람이 있거든요. 응. 예를 들면 좀 후자 쪽이시라는 거죠, 선배님. 아니 나는 그러지 않아요. 아, 그렇진 나는 않은데. 그러지 않는데 아. 그 캐릭터 인물은 충분히 그런- 그러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근데 입어야 옷이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맞죠. 그러니까 옷을 빌려줬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그러니까 뭐 우리 다 보면서 뭐 부분적인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해리스 부인의 꿈을 쫓아갔던 이 여정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뭐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결국에 마지막 타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또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올해가 저는 결혼기념 1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오 진짜. 와이프랑 나한테 저희한테 뭐 그 정도의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우리들만의 선물 한번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영화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여태까지 되게 토크와 되게 다른 결이. 그게 되게 아니, 너무 그게 찡하다. 너무 우리가 좋다. 더웨이식 마감 아니에요 이거? 살면서 만족감이 들 수 있지 않을까? 행복에 대한 만족감? 해성스 파리 하다가 한번 해주세요. 해성스 파리. 전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저도 아까 처음에 만약에 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질문을 했을 때 조건을 붙였잖아요. 아, 조건 없이. 20대였고 뭐가 그런 게 뭐 제약이 없고 했는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한 번쯤 그런 선택을 하면은 다시 좀 그런 순수함 어떤 약간 그런 게 좀 다시 우리 살아나지 그런 않을까. 선택하면 되게 좀 뭐가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이런 거야.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 생각도 했어. 그렇게 해. 그러고 나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 그동안 나 사기 당했어. 사기 당했다 생각하고 다시 파이팅 넘치면서 일을 하는 거지. 근데 사기 당하지 않았잖아.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그 하나는 갖고 있잖아. 남들이 야 그거 쓸데없이 왜 샀어? 하지만 나는 나만의 만족감이 있잖아. 그리고 분명히 남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이 났는데 제가 20대 때 일주일 동안 국내 여행을 혼자 다닌 적 있어요. 근데 가기 전에는 나 무슨 깨달음을 얻을 거야 하면서 여행을 갔는데 막상 일주일 뒤에 끝나고 오니까 그냥 다시 현실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때의 시간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게 많아가지고 약간 이런 선택들을 좀 앞으로 해야겠다. 너무 조건 따지지 우리한테 말고. 각자 자기한테 선물해 줄 필요가 네, 있어. 맞아. 이 영화를 보고 특별히 깨달은 건 없어요. 그냥 파리나 가고 싶었어요. 뭐 살면서 이거 어디 유럽은커녕 저기 동남아도 못 가고. 나도 파리 가보고 싶어. 아니 그냥 진짜. 미드나잇인 파리 보고서 밤 파리를 가보고 싶었다면 이거 보고 낮에 파리를 한번 가보고 싶은? 왜냐면 너무 가고 싶긴 하더라고요. 코로나 좀 그런 풀리고. 중요한 깨달음은 없고 그저 놀고 싶습니다. 큰 깨달음. 제일 솔직하네. 솔직히. 뭐 저도 뭐 그냥 저는 그냥 꿈을 쫓는 그 해리스가 그냥 예뻤어요. 그 할머니 정말 60대 60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우리가 몇 보는 살인지가. 그 배우가 60대 실제로 후반의 60대 배우인데 후반? 배우인데 그냥 그 꿈을 쫓아서 모든 걸 이렇게 바쳐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냥 아름답고 예뻤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꾸 더웨일식 마무리를 행복하게 자, 살았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영화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